시청자분과 만나는 전화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셨을까요? 눈이요. 루닛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9,000원 10%요. 69,000원에 10%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네. 네, 수익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트문이 감사합니다. 찍은 의료 AI 안에서 루닛 들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셨나요? 먼저 번에 7,000원까지 갔는데 수익 실현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까지 갈 수가 있나? 예. 네, 언제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목표가 한번 네. 전략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루닛은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네. 분에게 전략 상담 받아볼까요? 네,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이사님 당첨되셨으니까 웃으면서 우리 한번 상담 이어가 볼까요? 네, 루닛 지금 수익권이셔서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살짝 올랐을 때 못 파셔서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추세가 끊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일단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투신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신은 보통 우리가 보면 자산 운용사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 주체보다는 사실상 매수세가 좀 더 중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도 투신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해서 더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쪽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지금 의료 AI 쪽이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루닛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단 수급이 그렇게 빨리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저항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전고점이죠. 어떻게 보면 12월 달 고점에서는 한 번쯤 저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살짝 잡아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8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한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이라고 해서 전고점이 8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보통은 저항이 나올 것보다 살짝 아래쪽에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하는 게 매매 관점에서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룸이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충분히 가져가시면서 추가 수익 남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자, 출발부터 좋은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일렉트릭 40만 3천 원 30%요. 40만 3천 원에 30%고 HD 현대일렉트릭이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그래도 최대 수혜주였던 기업 중 하나였죠.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걱정돼서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4일 날에. 2월 4일 날 매수를 하셨고 사자마자 내려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번 그 고민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불통이요. 감사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박철순 이사는 보유 그리고 매도 의견 그렇게 엇갈리는 의견 주셨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할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이주호 본부장님 왜 매도 의견 주셨나요? 네. 저는 일단 종목만 봤을 때는 매수 보유 의견인데요. 일단 비중이 조금 많으신 부분이 살짝 걸립니다. 왜냐면 지금 4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HD 현대일렉트릭 보면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에 대한 뭐 호황,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멘텀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한 번에 30%라는 비중을 들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 이게 뭐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딥시커 이슈도 있었고요. 만약에 또다시 딥시커 같은 그러니까 저비용의 고효율을 내는 AI 기술이 또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반도체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비용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만큼의 전력을 소비하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제2의 딥시커가 또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어쨌든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처음 매수하실 때 이미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비중이 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8만 원대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 60일 이평선 부근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괜찮다 하시면은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뭐 외부에서 미국이나 뭐 글로벌 증시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이렇게 30%의 비중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좀 리스크를 덜어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시청자님 고민은 다 해결되셨을까요? 아이고,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해봐야죠. 네. 고민은 내일자- 해결은 안 됐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해결이 아직 안 되셨다면 또 다음번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더 꼼꼼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통화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아니, 매번 해도 종목 전화는 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이 행운의 날이네요. 더 많이 상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네, 오늘 많이 받고 가세요. 그렇다면 고민 중이신 종목과 그리고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100원에 30%예요. 23,100원에 30%다라고 이걸 말씀을 수익을 하셨어요. 봤었는데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올라가면은 또 내려올 줄 몰라서 못 팔고 네. 또 더 내려가 버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팔아야 되겠어서 전화가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또 규모 수주 공급 계약 소식도 있어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시청자님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느 분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 어렵게 연결이 되셨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매수가는 나쁘지 않고요. 비중이 좀 살짝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충분히 저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HBM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와 네. 관련해서 사실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2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샘 올트먼, 그러니까 오픈 AI 대표가 회장이 방한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와 스타게이트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픈 AI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자체적인 AI 칩 설계라던가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지금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지만 그 샘 올트만과 최태원 회장이 아마 HBM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로 네. 인해서 지금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특히나 HBM 관련주로 불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지금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결국에는 이 HBM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크고 좀 대장격 종목군들은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만족할 만큼 좀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비중이 30%이시다 보니까 일단 좀 매수 올라가면은 절반을 줄이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좋은 판단이시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그 네. 다음에 이제 2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25,000원 돌파 나오면은 거기서 뭐 또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한 3만 원대까지도 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아무리 지금 뭐 딥시커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네, 그다음에 25,000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참 오르면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전화 상담이고요.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앵커님 너무 좋아해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더 꼼꼼하게 네. 상담 드려야겠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근데 제가 종목 지금 상담받고자 하는 거는 너무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금량 15%에 네. 124,780원입니다. 네, 금양이고요. 비중은 15%, 124,780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보유하고 계셨고 들고 계시면서 네.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2년 돼 갑니다. 2년이 거의 다 돼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빨리 그 네. 해결책 찾아드릴게요. 저희 일단 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의 전문가 계십니다. 어떤 분과 상담하실까요? 네, 두 분 다 좋아하는 분인데 박철순 이사님하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한데 그 안에서도 박철순 이사님께 금양 문의 드릴게요. 네, 일단 금양이 사실 뭐 그렇게 웃을 수만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상당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차전지 전체적으로 사실 힘들긴 합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대다수의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이제 금양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실적의 어떤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무 요약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2023년도에 영업 손실이 146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2024년도 1분기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작년 3분기 때도 2023년도 전체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던 게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도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성실 공시 지정으로도 되면서 이런 것들도 투심을 더 약화시켰던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 후에 교체 매매를 차라리 다른 2차전 종목으로 발아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자, 금양은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PNT라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PNT는 역시나 같은 2차전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역시나 2024년도 6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와 금양을 비교했을 때 왜 이 회사가 더 매력적이냐? 바로 실적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영업이익이 700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1,400억 원을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기적 캐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수라는 주체들이 강력하게 들어가기 위해는 사실상 금양보다는 PNT처럼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도 실적이 훨씬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팔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금양을 매도를 하시고 같은 2차전지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PNT처럼 일단 실적이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량 매도를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한번 PNT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병행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게 확실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PNT가 역시 확실히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 안정적이고 주가의 변동성도 적고 반등도 잘 나오는구나 이런 게 눈으로 보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금양을 정리를 마지막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2차전지에 베팅하신다면 PNT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기를 공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너무 저가로 내려가 있어서 네. 추매를 또 여기서 또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언제든지 심리적으로 힘드실 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 샵 2034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어떤 종목이 고민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 받고 정확한 전략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제가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네. 이제 매수가가 좀 비싸게 사줬어요. 네. 14만 3천 원에 이게 제가 옛날 이걸 공모주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물량 나올 때 그때 이걸 제가 좀 많이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산지가 한참 돼요. 한 2, 3년 되나 한참 되거든요.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갖고 다시 팔았다가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그냥 14만 3천 원까지 가더라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그게 몹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SK 바이오팜 지금 실적도 잘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일단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두 분의 의견 듣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두 분 다 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느 네. 분에게 전략을 좀 보완해 나가고 싶으실까요? 저 박철수 이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박철순 이사님 SK 바이오팜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SK바이오팜 지금 이제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에 계신데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성장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실적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 보시면은 이제 엑스코프리가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거고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부터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미래 실적을 땡겨왔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셨던 가격인 14만 원 정도 선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들을 좀 보면요. 일단 1월 초 첫 거래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SK바이오팜을 매수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보시면 11만 6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9%대가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매수를 했었는데 기관이 조금 더 외국인보다 싸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한 11%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10몇 프로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도 올해 샀던 기관과 외국인도 사실 어제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손실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수익 구간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끝이 아니구나. 더 추가 상승을 더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메이저 수급들이 일단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고점을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고점은 약간의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10월 고점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였던 매수가였던 14만 원 정도 선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목표가는 조금 더 그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SK바이오팜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이 감사하고요.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잘 팔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보시다가 또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는 종목 보며 아쉬워하고 떨어지는 종목 보며 불안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혼자 고민하시다 답답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00번에 4919번,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매일경제TV 유튜브에 입력하시면 거기에다도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실까요?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동진 세미케미고에 네, 26,000원에 50%입니다. 동진 세미캠이고요. 26,000원에 비중이 꽤 되시네요. 50%예요.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네, 조금 그래 했어요. 그러면은 동진 세미캠 오늘장에서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9% 이상 올랐는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동진 세미캠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시청자님, 어느 분의 전략 더 궁금하실까요? 이준호 선생님이니까 그분한테 하고 싶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 동진 세미캠에 대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고점 대비해서 정말 좀 많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사실 힘을 내지 못했고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 일단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으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가져가 볼 만한데 일단 비중이 50%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발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웨이퍼에다가 설계된 그런 회로를 그려주는 게 이제 노광 장비의 역할인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SML이 판매하고 있는 장비가 바로 노광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쪽에서 이 포토 레지스트 관련된 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지금 뭐 HBM이라던가 기타 반도체 장비들 움직일 때 사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진세미킨이 지금 유리기판 사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방 경직성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만 원대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만 원대 다시 한번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방 경직성 확보 후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뿐만이 아니라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동진세미캠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광장비의 그런 발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노광장비와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될 때 그러면 해외로를 설계를 하고 이제 그릴 때 이런 발포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좀 움직임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강한 상승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좀 상승이 나온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동진세미캠이 유리기판 관련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한 27,000원 구간에서는 비중 지금 50% 중에서 25%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서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좀 끌고 가시면서 3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진세미캠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셨나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 30%고 매수가는 55,000원. 한국가스공사 55,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락세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고민 저희 바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한국가스공사 엇갈려된대요. 보유와 매도 두 의견 모두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너무 다 뛰어난 전문가신데요. 어느 네. 분과 상담해 보실까요? 박 누구지? 박철순 이사님이요. 예, 예, 예. 네,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이슈가 어제 장 마감 후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마이너스 13%나 내렸는데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역시나 이 동해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다수의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오늘 빠졌는데 일단 지금 주가 수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이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지금 상쇄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올해 어떤 앞으로 영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인 상태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재작년에 2023년도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거의 2조 4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많이 땡겨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이라면 중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분명히 들어갈 만하다. 다만 지금 악재가 바로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래서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은
한 28,500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500원 정도 선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화 시키셨다가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이게 사실 25,000원 위에서는 충분히 지지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실적만 보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26,500원 정도 선을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하셔서 추가 수익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오늘 일단 양봉 마감 좀 하면서 지지선을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면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 시청자님? 예. 네, 손실 보셨더라도 또 시장은 늘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 잘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